예. 자, 반갑습니다. 이제 제 3장 하겠습니다. 3장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 참,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시험에 참 많이 나오고, 한 3개까지 나오는 상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 5강입니다. 5강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용도 지역 합니다. 용도의 지역. 참,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운 적이 한번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지역이 딱 나왔습니다. 용도 지역. 우리 한국에서 1차적인 토지 이용이다. 토지 이용 제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토지 이용 제한의 가장 출발이 뭐냐?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토지 이용 제한입니다. 이걸 보십니다. 이 용도 지역에 이번 시간은요, 지정하는 요 절차하고요, 어떤 특례 등을 배우게 됩니다. 한 문제 꼭 시험에 나오는 그런 식의 어떤 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 봅니다. 자, 일단은 먼저 다시 한번 더 요 지역에 나오는 과정을 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요, 전국의 모든 토지죠, 국토를 잘 계획을 세우자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통해서 토지가 개발 정비 보전 이용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우는 계획 보니까 먼저 첫 번째 보니까 필요할 때 광역계획권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세워서 권역을 정한 그 목적만을 위한 각종 어떤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거요. 두 번째입니다. 이 도시 단위에서 군 단위에서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한 장기 발전 구상 도시 기본 계획은 또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원칙이 되어 있었죠. 이런 둘 다는 다 장기적인 의미의 발전 계획이다. 겁니다. 이 계획을 실천하고자 할 때 중요한 계획이죠. 세 번째 보시면 바로 이러한 장기 발전의 틀, 꿈들을 실천한다. 지금 당장 토지를 개발, 정비, 보존하고자 할 때 보시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을 통해서 토지를 지금 당장 개발, 정비, 보존, 이용할 때 이걸 결정을 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우는 이 계획의 내용에 있는 모든 사항이 바로 공법적인 사항이 다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시면 딱 나오는 것이 보시면 이 내용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개발하든 보존하든 정비하든 해당 그 장소가 그게 걸맞는 토지 종류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토지의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장소가 보니까 농림지역이다. 개발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 농림지역을 이 용도지역 가운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주거지역, 상업적으로 용도를 바꾸어줍니다. 바꿔준다. 이런 식의 어떤 결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토지는요, 그 개발, 정비, 보존에 앞서가지고 개발, 정비, 보존할 수 있는 그 토지의 성격들이 다 주어집니다. 다 토지의 어떤 이용 방법이 결정되는 것을 먼저 확인해서 정해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지의 용도 지역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빠짐없이 빈틈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해당 목적에 맞게끔 바꾸어준다. 지정 또는 변경 또는 세분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줘요. 근데 절대로 어떤 경우도 절대로 중복되어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딱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용도지역이 딱 보면 첫 번째입니다. 종류입니다. 종류. 용도지역의 종류가 이미 배웠습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구분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국은 크게 보시면요, 4가지 분류가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 속에서 9가지로 중간 분류를 또 한번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1개로 세분이 쫙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상에 전부 다 보시면 바로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국토계획법과 요 시행령에 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용도 지역은요, 예외가 없다. 법에서 바뀌어야만 또 다른 용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 한국 종류는 보면 첫 번째죠. 이 도시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이 있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국토의 한 17%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하면 도시처럼 건물이 많거나 또 인구가 많다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54페이지에 가시면 쭉 구분이 쭉 되어 있죠. 55페이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보시면요, 도시가 아니면 시골 농촌 말합니다. 농촌인데 농촌은 또 구분이 쫙 되어집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관리하는 데서 관리지역이 있다.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거요. 세 번째입니다. 농사짓고 산이 많은 곳이다 해서 농림지역도 있다. 이렇게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니까 아주 멋진 자연 보호자에서 자연환경 보호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용도 지역이 있다.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가 구분이 되어진다.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간농자라고 하는 요 큰 틀 속에서 4가지의 토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 하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거나 밀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합니다. 자, 또 농림하면 도시지역 말고 있는 논산들 가운데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 산지로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시고 또 각종 어떤 자연 환경,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 등을 보호하고 보존하자. 또 수산 자원은 보호하고 육성하자라는 의미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간 농자의 네 가지의 틀이 있다. 또 관리는 뭐냐? 요 도시, 농림, 자연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향후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농림이 될 수 있다. 또 자연 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성격이죠. 보시면 도시의 중에서 잘 계획을 세우면서 관리한다 해서 계획관리지역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하고요. 또 농림지역처럼 토지에서의 생산을 위해서 관리한다 해서 생산관리지역도 있다.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또 요 자연환경처럼 보존한다 해서 보전관리지역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다시 보생기로 구분이 딱 되어지죠. 자, 도시지역도 보니까 다시 이것이 어떤 주택은 따로 모아둔다 해서 첫 번째 주거지역이 또 등장을 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또 상업지역도 한 군데 모아둬야 장사가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따로 구분해서 한쪽에 상업권을 밀집을 시켜 놓습니다. 공장도 한쪽에 모여야 사박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도 또 구분해서 이렇게 공장도 모아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상공업지역이죠. 근데 또 도시는 훨씬 많은 토지가 요거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진다 해서 도시는 다시 보니까 주상공 녹지로도 4등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9가지 중간 분류입니다. 그래서 도간 농자의 큰 틀 속에서 관리는 보생계 관리, 도시는 주상공 녹지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중간 분류가 딱 되어집니다. 이것이 법에 있는 용도 지역 구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또 대통령령에서 딱 보시면 또 다시 세부를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거 지역도 다시 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어떤 그런 건전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인데 또 아주 조용하다 해서 아주 양호하다 해서 전용 주거 지역도 있더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전용 주거 지역. 다시 이것도 보시면 단독주택 중심의 1종이 있고 공동 중심의 2종이 있다 해서 1종, 2종 전용이 있다 해서 양호한데 단독, 공동의 차이점이 있다 했습니다. 또 편리하다. 일반 주거지역도 있다. 일반 주거지역 하면요. 편리한 곳인데 아주 점포가 많습니다. 이것도 다 저청 위주의 1종 일반이 있고 중청 중심의 2종 일반이 있고요. 중고청 중심의 3종 일반이 있다 해서 편리한 곳인데 저청, 4청 이하의 1종 일반 주거지역, 중청 중심의 2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청, 청수 제한이 없는 3종 일반 주거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업지역에 있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에 준합니다. 원래 주택 중심인데 상가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해가지고요. 준주거지역이라는 것도 있다 해서 준주거지역 구분이 딱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전일준주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1, 2, 3 준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상업지역 보면 상업지역. 상업지역 다시 도시의 중심되는 상권이 있는 바로 중심 상업지역이 있다 해서 큰 도시에 한 군데 두 군데가 여기에 딱 포함이 되어져. 서울시는 명동만 여기 포함됩니다. 뭐 강남 상권들 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렇지. 중심 말고 도심을 벗어나서 규모 큰 상업지역들, 일반 상업지역도 아주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제일 많습니다. 상업지역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시장 등의 어떤 대형 도매상이 있어서 지역의 소매상들이 물건을 튀어갑니다. 그래서 지역과 도시 간의 유통망 형성이 되어져 있는 유통상업지역도 있다. 도매시장이 아주 많은 곳이 대부분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걸린 하면 주거지역 근처에 인접해 있다는 말인데 걸린 상업지역 하면 주거지역 근처에 규모 큰 어떤 일단의 상업지역 서비스와 일용품을 위해서 형성이 되어진 큰 상권인 곳이 바로 걸린 상업지역인데 좀 작습니다. 제일 작은 곳이 여기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1 유건인데 확정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 우리가 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공업지역, 공장도 분류를 딱 해줍니다. 큰 거대한 공장들 또 각종 공예가 나온다. 중화학이 나온다 할 때 공예가 나오기 때문에 공예 나오는 것들 따로 모아둔다. 전용 공업지역이 있다. 변이 있습니다. 또 공예가 나오지 아니하는 친환경 공업지역 해가지고 주택과 같이 섞여 있습니다. 바로 일반 공업지역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 공예가 나오지 않는다랍니다. 또 규모가 작은 공장들, 경공장이 많이 모여있다. 중공업지역입니다. 근데 경공장뿐 아니고 위에 상업기업과 주거상업이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중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공업 위주인데 주거상업이 섞여 있다. 중공업지역이 있다. 그래서 전일준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배운 적이 또 있습니다. 자, 녹지도 보니까 다시 구분을 딱 해줍니다. 녹지 보면 다시 도시에 절대적으로 보호하자. 도시의 산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전 녹지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해요.
그다음에 농업적인 생산 농림인데 도심권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농림으로 좀 추주가 좀 애매할 때 보시면 생산 녹지랍니다.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랍니다. 유보. 이런 말 딱 나오면 조금 연기했다 얘기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까지는 농사만 지어라. 이것이 바로 생산 녹지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연 녹지라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녹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주상공업지로 들어갈 것인데 그 전까지 약간 계획적 개발을 허용한 것입니다. 규모는 좀 제한 맞지만요. 그래서 보생자 녹지인데 이 자연 녹지는 도시에 준해서 약간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보생자입니다. 그래서 총 21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1, 2, 3 준, 중 1, 6은, 전 1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해서 총 21가지의 용도 지역이 구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주거지역 전 1준인데 순서 있게 1, 2, 3 준, 그 다음에 중 1, 6은, 전 1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해서 21가지의 용도 지역 구분이 우리 한국은 다 되어져 있고요. 어떤 것도 중복되지 않는다. 다 이게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농림지역이라는 요 토지 안에서 어떠한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요, 이 상태는 못합니다. 못해. 그럼 요 장소를요, 여기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바꾸어줍니다. 바꿔준 다음에 건물이자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든 간에 거기에 걸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개발 정비 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항상 어떤 장소를 보전하든요, 개발하든 정비하든 거기에 걸맞는 용도 지역임을 먼저 결정해주고 바꾸어주고 난 다음에 해당 지역에 건물이 올라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토지는요, 그 수임세를 정할 때 여기에 따르는 요 분류 안에서 거기에 맞게끔 다 결정을 해줍니다. 이런 용도 지역의 어떤 결정은요, 바로 요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한다랍니다. 결정한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결정합니다. 결정. 그래서 입안권자가 아니고 결정권자가 용도 지역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도지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 결정할 수가 있다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바로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고요, 시장 군수는요, 용도 지역에 대해서 입안해도 결정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입니다. 자, 그 내용이 책에 쭉 나와 있죠. 볼까요? 보시면 55페이지입니다. 용도 지역 구분 딱 되어 있죠. 그 위에 먼저 어휘 보시면요, 용도 지역이라 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과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공리 청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전국토에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딱 되어 있죠. 다 도시군 관리 기구로 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딱 밑에 보니까 도시지역 딱 나와 있죠. 보시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될 때 당해 지역의 체계적 개발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구분한다 해서 주거지역, 거주의 안정을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용 주거지역, 양호한 어떤 주거지역인데 1종, 2종, 단독과 공동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지역인데 1, 2, 3종 하니까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중심이지만 이곳에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이 부합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상업지역 딱 보니까 상업의 편익을 위해서 도모가 필요한 그런 장소를 말하는데 보시면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을 말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하면 일반적인 어떤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 도시와 지역 간의 유통망 형성이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걸린지역, 주거지역 근처에서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다시 전일준이다 해서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과 어떤 공예성 공업이 많은 곳이다. 합니다.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장 중심이다. 딱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경공업이 위주인데 주거 상업 업무가 보완되어 있다. 딱 되어 있죠. 보시고요. 녹지하면 자, 자연환경 등을 보호를 위해서인데 보전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등은 필요 없고요. 장래 도시 용지가 될 것인데 그때까지 약간 제한받지만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관리지역은요,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고
농림의 생산과 자연 보존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또 계획 관리해 보시면 도시로 편입이 예상이 될 것이나 그때까지는요 약간 제한받지만 개발이 할 수 있는 곳이다. 딱 되어 있습니다. 생산 관리,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보존 관리, 자연 환경 등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이다 해서 보존 관리 이렇게 부릅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 지역 하면 도시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가, 산들 가운데에서도 농업 진흥 지역과 보전 산지로 주로 지정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4번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등의 보전과 그것입니다. 수산자원은 보호와 육성이다. 그래서 수자원은 보존인데 수산자원은 보호와 육성이다. 그래서 요 지문 2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그 식의 어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틀,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암기하시고 반드시 요 모두 공부를 하시면 참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우십시오. 1, 2, 1, 2, 3 준, 중 1, 6은, 전일 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이렇게 21가지로 다 순서 있게 외우시면 나중에 근폐율, 어떤 용적률에 관한 순서도 같이 맞추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로 딱 외우세요. 1, 2, 1, 2, 3 준, 중 1, 6은, 전 1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이 순서로 딱 외우시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용도적 구분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용도지역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주겠습니다, 이제. 이 많은 용도지역이 있는데 법에 다 나와 있죠. 이 법에 있는 이 용도지역 외에 그 기타 용도지역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에 있는 이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만 용도지역을 재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왜 생성을 못 시킵니다. 법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외에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요, 법에 있는 것 이것들 외에 예외가 없습니다.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용도지역의 지정 등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고 시험에 참 잘 뜹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의 지정 등이 나옵니다. 지정, 변경, 세분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용도 지역을 필요할 때 지정하기도 하고요. 있는 용도 지역을 변경하기도 하고요. 있는 용도 지역을 법적인 범위 안에서 세분하기도 한다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합니다. 요 지정 변경 세부는 여기 나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지정 변경 세부는 원칙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바로 결정권자인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 또는요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법에 있는 요 범위 안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옵니다. 종류는 보시면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했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요 지정 절차에 보시면 예외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안 해도 용도지역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크게 3개 딱 있습니다. 참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기반 결정 안 해도 용도지역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해서 밑에 보시면 시중에 특례 별표 3개 하십시오. 참 잘 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유 수면 매립 시, 공유 수면 뭡니까? 바다를 매립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딱 나옵니다. 공유수면. 앞으로요, 공유수면 하면 강은 안 됩니다. 강은 안 되고요. 바다입니다. 바다요. 공유수면 하면 강은 안 됩니다. 호수 안 됩니다. 바다 말하면 바다. 요걸요, 매립하는 공사를 또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매립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기 집 앞에 있다 해서 매립하면 바로 철거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매립할 때는요, 매립하는 반드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매립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바다 매립은요,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앞바다를요, 매립 공사를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요. 갑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이 매립한 지역이 보입니다. 근데 요 매립한 지역 바로 뒤에 있는 배후 토지죠. 원래 있던 이 토지와의 성격을 딱 봅니다. 목적과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인근 토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토지의 어떤 용도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과 비교해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여기 농사 짓는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인데 바로 그 앞에 요 매립한 목적이 뭐냐? 농경지 확보다.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매립한다. 다음은요. 농사지고 경작할 땅입니다. 같은 목적입니다. 특례입니다. 특례. 하세요. 보세요. 인근 토지와 비교를 딱 해봅니다. 비교를 딱 해봤을 때 요것이 같은 매립하는 목적과 인근 토지의 그 용도 지역이 같은 목적일 때가 바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이면요. 매립공사 끝나면 준공 맞다. 준공. 매립공사 끝나면 준공이에요. 준공. 요 준공인가 받은 날,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부터 해당 그 매립지는 인근 토지와 같은 용도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랍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이다 하면요. 매립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는 날부터 여기도 농림지역이 자동적으로 되어버린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그 목적과 인근 토지의 성격이 같은 목적일 때는요. 준공인가 받는 이 날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토지가 된 걸로 본다,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따로 이러한 절차 밟지 않아도 그 토지는 바로 농림지역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또요. 뒤에 토지가 공업지역, 공단입니다. 공단인데 공단부지 확보를 위해서 또 매립을 딱 했다. 합니다. 주로 화학단지들 앞에 매립 많이 합니다. 예? 매립했다. 공업부지 확보다. 할 겁니다. 공업부지 확보. 같은 목적입니다. 그러면 매립한 순간부터 준공인가일부터 여기도 공업적이 된다. 이 말 되겠죠. 그래서 같은 목적이면 따로 입안 절차 이런 것도 밟을 필요가 없다. 바로 그 매립하는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는 토지와 같은 용도 지역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주를 합니다. 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남들이 잘 모릅니다. 몰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요 지체 없습니다.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또 고시는 또 따로 해야 된다. 고시를 하여야 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같은 목적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요 두 군데 이상의 토지에 걸쳐서 매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곳은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니까 매립을 딱 했는데 이쪽 지역을 전체가 다 어떤 주거지역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근데 인근지역이 뭐냐? 농림지역 앞바다를 매립을 딱 했습니다. 같은 목적이 아닙니다. 달라요. 달라요. 또 있습니다. 매립을 딱 했는데 보시면 이쪽 지역은 딱 보니까 주거지역이다. 이쪽은 딱 보니까 공업지역이다. 합니다. 그런데 매립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딱 하니까요. 전부 다 공업지역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립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같은 목적입니다. 이쪽은 같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같이 두 군데 용도에 걸쳐서 매립했다라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같이 같거나 걸쳐서 매립이 딱 되어지면요. 이때는 말입니다. 불편해도 원칙입니다. 원칙. 불편해도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을 거쳐서 해당 그 토지의 성격을 결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일 때는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이 준공인가 1부터 같은 토지가 된 걸로 보는 것인데 같지 않거나 두 군데에 걸쳐서 매립되어지면 불편해도 도시군 관리계획 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볼까요? 자, 57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자, 지금 특례 보시면 1번 매립하는 그 목적이 이웃하는 그 용도 지역과 같은 목적일 때에는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다 할지라도 매립 끝나고 매립 준공 인가 1부터 이웃하는 그 용도와 같은 용도가 된 걸로 본다. 보고 그러나 이 경우는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따로 고시는 해야 된다라는 또 특징이 있도록 합니다. 밑에 2번입니다. 2번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와 같지 않거나 두 군데 토지에 걸쳐서 매립이 딱 되어지면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1번, 2번 중요한 사항입니다. 체크하십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관로 2번입니다. 2번 딱 보십니다. 이런 말 보입니다. 이번에. 자, 요 공유수면 말고 기타 다른 법률입니다. 다른 법률. 자, 기타 다른 법률. 두 번째입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법입니다. 각종 어떤 다른 법률에 의해서요. 법률에 의해서 어떠한 지역이라고 해당 그 장소를 어떠한 지역이라고 지정 고시를 딱 했습니다.
다른 법에서 해당 그 장소를 어떤 지역 등으로 고시를 딱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시한 순간부터 요 순간부터 요 지역은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걸로 간주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법에서 어떠한 지역 등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한 순간부터 해당 그 지역이 전체가 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보는 그런 지역이 있답니다. 아예 결정까지 되고 고시까지 된 걸로 보는 지역이 있다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또 처음에 참 잘 뜨는 상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들 도시지역이 뭐랬죠? 현재 인구와 산업이 집중이 되어져 있거나 또는요 인구와 산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도시지역이 된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구와 산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예상 앞으로 건물 많이 짓고 이 사람이 많이 온다라는 그런 개발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 말 되겠습니다. 해서 박사 보이시죠? 이걸 외워야 됩니다. 두 문자 한번 따볼게요. 두 문자 항어 산, 택, 전, 도입니다. 항어, 산택, 전도입니다. 항어, 산택, 전도. 자, 항만구역. 해당 지역을 항만구역이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어는요, 어항구역이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항만구역, 부두과, 어항구역, 어촌말, 어촌계, 이 얘기입니다. 자, 산업단지들, 각종 어떤 산업단지들, 또요,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개발지구입니다. 또요, 전원, 전기 만드는 발전소, 전원, 전기 원천, 전기 발전소 짓는 개발 사업지역, 전원개발 사업지구입니다. 사업지구. 또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항어, 산택, 전도입니다. 항만구역이요, 부두 만든다. 어항구역이요, 산업단지요, 택지개발지구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이요, 도시개발구역. 보시면 딱 앞으로 인구 산업이 집중이 쫙 될 것입니다. 공장 많아집니다. 아파트 올라갑니다. 발전소 딱 짓습니다. 또요 크게 개발 사업을 합니다. 다 건물이 많아집니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런 장소를요 지정 고시한 순간부터 요 지역 전체는 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이 많아질 것이니까 미리 도시로 인정하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근데 항만의항 잘 보세요. 보시면요 공유수면 바다 위에 결정이 되어진 항만구역입니다. 항만구역. 여러분들 자 육지가 쭉 흘러가죠. 육지입니다. 육지. 바닷물이 쫙 차 있습니다. 차 있어요. 여러분들 부두 만들 때요. 부두는 땅을 판다. 아닙니다. 땅을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여기 산에 있는 흙을 퍼옵니다. 퍼가지고 메꿉니다. 매립합니다. 메꾸어서 보세요. 메꾸어서 다집니다. 딱 가져가지고 딱 덮어 씌우죠. 그러면요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다였던 것이 지금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바다를 메꾸어서 탁 흙을 덮어버리면 육지로 바뀝니다. 요거입니다. 요거. 앞으로 건물이 많아집니다. 지금은 아직 공사 안 했지만 바다를 메꾸겠다. 이렇게 항만구역 발표가 딱 되어지면요 여기가 도시가 됩니다. 이거죠. 된다. 그래서 그 공유수면 위에 결정이 되어진 그 항만의항은 앞으로 도시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미리 바다까지도 도시를 보겠다 이겁니다. 자, 요 바다 옆에 있는 이 토지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농림지역 안 됩니다. 요 수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요 토지가 뭐냐? 도시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 도시지역에 연접되어져 있는 주상공업지역 등의 도시지역에 연접 붙어 있는 공유수면 위에 결정이 되어진 항만의항구역 일대 한해서 그 바다 위도 도시가 된 걸로 본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벼 토지가 도시지역 주상공 녹지에 앞바다를 매립하겠다 했을 때 도시지역이지 그 뒤가 관리지역이요 아닙니다. 그럼 이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산업단지 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요 공장 짓는 사업 중에서도요 농공단지 시골 농촌 마을에 어떤 소득 증진을 위해서 공장 짓는다. 농공단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요
농공단지는 공장이 있더라도 그 토지는 농림지역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제외한다. 이거 다 받으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만드는 발전소입니다. 발전소를 지어도요, 수력발전소, 요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송전소, 변전소 지역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말고 원자력, 화력발전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도시개발 구역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배우십니다. 취락지구는 도시로 바꾸지 안 한다. 해서 예외까지 포함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인데 도시 지역에 연접되어져 있는 공유수면에 결정이 되어진 항만어항. 또요. 산업단지가 다 포함되는데 농공단지는 제외한다. 이거고요. 전원개발사구역 가운데서 수력발전소하고요. 송전소 변수는 제외한다. 이거고요. 도시개발구역 가운데서 취락지원도 제외한다. 이 특징을 가지고 이 표현, 지금 너무나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항어 산택전도입니다. 결정이 되어지면 이 장소는 다 따로 결정 안 해도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고시 간주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관로 2번 보시면 1번에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가지고 다음으로 결정이 되어진 구역 등이다. 그래서 1번에 항만구역인데 도시지역에 연접되어진 공유수면, 또요 어항구역인데 도시에 연접되어진 공유수면 딱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 가운데서 빠져있지만요, 국가산단, 일반산단 다 포함됩니다. 근데 농공단지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요, 수력발전소와 송전소 지역은 또 제외한다. 라는 말도 보이네요. 자, 보시고요. 도시개발 가운데서 취락지구도 제외한다. 이 말도 딱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외워주세요. 항어 산택전도가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 지역은 전부 다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가 된 걸로 본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십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입니다. 관리지역 특례 나왔죠. 관리지역 특례. 여러분들 관리지역, 농촌 말입니다. 관리지역 가보시면요, 대부분 다 농과 산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다 토지가 다 농과 산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지역 가운데에서 이 논에 대해서요, 농지법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 멋진 농지죠.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이 딱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요 산에 대해서 보전산지로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있는 그 많은 농가 산들 가운데에서 농업진흥지역 결정이 되어진 그 농지와 보전산지로 결정이 되어진 그 산지에 대해서만 요 순간부터 요 지역 전체는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관리지역에 있는 산에 대해서 보전산지, 또요, 논에서 농업지역적 발표가 딱 되어지면 전체가 다 농림지역, 도시가 아닌 곳에 농업지역과 보전산지는요,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원칙은 다 농림지역인데, 그런데요, 보전산지일 때는요, 원래 원칙은 농림인데 아주 멋진 산이면 이 산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따로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따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산지일 때는요, 농림지역 또는요, 멋진 산이면 따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2번입니다. 자, 관리지역에 있는 논에서 농업지역적 딱 정해지면 농림지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또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진 지역은요,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원래는 농림인데 아주 멋진 산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요 지역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럼 3번, 4번, 5번은 필요사항입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용도 지역의 지정 효과 또 참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